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낭만파 남편의 귀촌을 위한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팔이 아프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수업이 없고 전교생 모두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수상한 학교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또 제 옆에 짝꿍이 잠시 바뀌게 됐습니다. 정미정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네. 찾아왔는데 네. 어제 뭐 데스크에서도 보고 막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티 났나요? 활기차게 또 함께 네.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아주 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 넘치는 미정 씨와 함께 출발할 텐데요. 장마가 요즘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비가 아침에도 지금 좀 습한 느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남부지방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고요. 주말 네. 사이에 우리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 8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는 소식이에요. 네, 7월 달은 이렇게 좀 장맛비로 마무리가 될 듯한데요.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장맛비도 걱정이지만 네. 이 무더위 좀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뭐 더웠다가 습했다가. 맞아요. 아무튼 이제 습할 때 이 장마철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습도에 민감한 질환들이 또 있죠. 뭐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 특히 피부병, 수족구병도 역시 이런 습도에 민감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 습기 잡는 방법을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에어컨은 한 25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습기가 잘 차는 물건에는요, 이 신문지를 넣어두면 좋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싱크대나 쟁반 같은데 소금을 두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저희도 여기 지금 좀 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맞아요. 소금이라도 이제 한 사발 좀 올려놓고 시작을 할 걸 그랬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비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사이 약하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00mm로 남부 지역은 최대 15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충주, 괴산이 21도, 청주와 진천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는 낮 동안은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4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철 곱슬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머리를 감을 땐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고요. 헤어 에센스를 발라서 모발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빗질을 할 때는 굵은 빗을 사용해야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네. 리포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혜정 씨와 함께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그 전에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네, 오늘 만나볼 부부는요. 6살 차이가 나는 부부인데요. 이 남편분이 아내가 대학 다닐 때 만났다가 결혼을 꼴이 나고 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사실 들었을 때는 네. 그냥 굉장히 평범한 CC 아닌가요? 사실 6살 연하라고 해도 뭐 그다지 요즘은 특별하지 않은 그렇죠. 느낌이긴 한데. 예.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귀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니요. 이 주중에는 뭐 정말 귀촌을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길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시골에 집을 지어서 정착을 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내분께서 한 번도 서울 밖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두 부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 멘션.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아마 많은 이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꼼꼼한 준비로 그림 같은 마이맨션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낭만파 남편이 지은 귀촌을 위한 러브하우스. 함께 구경 가볼까요? 청정 자연이 주는 깨끗한 첫인상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난다는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인데요. 새콤달콤함의 대명사 체리. 그것도 국산 체리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근사한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머, 저 집인가 봐요. 오늘은요, 귀촌과 귀농의 삶, 그 사이에서 집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을 하신 분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분을 끌어당긴 마을의 매력은 무엇일지 빨리 만나볼게요. 와, 집으로 가는 길목이 참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제영만, 김선우 부부입니다. 이 집은 서울에 살던 부부가 귀농 귀촌을 위해 2년 전에 지었는데요. 뾰족한 삼각형 지붕과 직사각형 모양이 만나 독특한 외형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연면적 109제곱미터의 2층 목조주택. 이곳에 정착해 집을 짓게 된 건 정말 우연. 5년 전 남편 재영만 씨가 고향을 다녀오다 우연히 들린 마을에 운명처럼 정착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곳에 집을 지은 가장 큰 이유는 우와. 네. 어머. 내려가는 길목도 예쁘네요. 네, 그렇죠. 와, 꽃도 보이고 네, 맞아요. 바로 연못 때문. 와, 정말 집이랑 연못이랑 가까워요. 조금만 그렇죠. 걸어 나오니까 내 집 정원처럼 연못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일단 보기에는 다 좋은데 집이 너무 좀 연못에 가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조금 뒤로 한 10m만 갔으면은 좋은데 저기 땅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조금 타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연못 근처에 진다고 해서 좀 무서웠어요. 물가에 집이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네. 말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이건 집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 집터가 아니면 집터를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공간을 묻어서 물기를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에 동판을 깔아가지고 수맥도 차단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크게 강조해서 지은 집. 구경 안 할 수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집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1층에는 주차장을 개조한 다목적 공간과 아들이나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마련한 게스트룸인데요. 아예 독립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간인 2층으로 가볼까요? 유리창이 달린 계단실을 따라 올라가면 부부만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LP판과 명품 스피커가 즐비한 거실. 꼭 8, 90년대 전문 음악 감상실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였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랍니다. 이 LP판이 정말 많네요. 몇 네. 장이에요? 글쎄요. 제가 세어보진 못했는데 네. 한 1,800장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LP판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 집에 가장 어울리는 혹은 내가 가장 즐겨 듣는 그런 음악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가 이제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부터 복학하기 전까지 근 50일, 6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들은 곡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가끔 듣기도 하죠. 과연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내의 음악 감상 공간은 거실 앞 테라스인데요.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오감으로 듣는 음악. 아, 이런 게 힐링이죠. 거실 옆에는 서재가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연못 풍경은 정말 그림입니다. 멋진 수채화 같아요. 서재 바로 옆에는 침실. 주중에는 남편 혼자 지내고 있어 살림살이와 동선 모두 남편에게 맞춰 배치했답니다. 미래의 손주를 위해 욕심낸 공간도 있는데요. 바로 다락방.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남편의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랍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이제 항상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여기 오는 것도 10년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단순간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생각했던 것들 이루어 나가는 거죠. 3년간의 귀농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걱정이 컸답니다. 서울 토박이인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주말마다 내려오는 건 물론 오면 텃밭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된다네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네, 정말 그 상추 본연의 맛, 깻잎 본연의 맛, 고추 본연의 맛이 나요. 네. 농사는 배우면 된다지만 집 짓는 일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집 지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기를 몇 번. 다행히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장님이 부부를 붙잡은 거네요. 이거 그대로 비닐에다 넣어갖고요. 꽉꽉 싸갖고 서울에 가져가요. 네, 그래도 안 시들시들해지고요. 네, 좋습니다. 비록 부채꼴 모양의 작은 땅이지만 풍경만큼은 정말 엄지척이 저절로 나오죠? 남편은 땅을 구입하고 바로 건축사와 함께 집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기반 공사는 튼튼하게, 콘셉트는 무조건 아내 취향에 맞게였답니다. 아, 부럽네요. 그럼 낭만파 남편이 만든 아내를 위한 공간을 찾아볼까요? 어머, 그런데 이게 다 뭘까요? 보면 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해놓으셔서 예. 약간 사우나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저 아내가 영화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순정부터 해가지고 멜로부터 해가지고 다 봐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런 공간을 꾸미자 해서 아버지가 주신 스피커들, 그러니까 그런 우프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버지께서 보시던 거, 예, 그런 거고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전 별로 뭐 비용 안 들이고 문화생활도 물려받게 된 거죠. 평소에는 사무실 겸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하다가 아내가 오는 주말이면 로맨틱한 영화관이 되고요. 또 나중에 방이 필요하면 변경해 쓸 수 있도록 난방 배관까지 해뒀답니다. 자, 그럼 낭만파 남편의 두 번째 야심작은 뭘까요? 바로 깔끔하게 관리된 집 앞 정원인데요.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연못과 잘 어울리는 정원 가꾸기랍니다. 제가 이렇게 연못만 보다 보니까 이 앞에 조경들도 참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셨어요?
네, 이건 직접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잔디 같은 경우도 직접 가져와가지고 롤러 하나씩 다 깔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조경을 좀 배웠었거든요. 공부를 하셨어요? 예. 이렇게 올려고 준비를 했었죠. 내 집 조경은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경사 자격증까지 땄던 남편. 정원 디딤석도 키 작은 어린 나무도 직접 선별해 심었는데요. 이제는 정원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상이 됐답니다. 와, 봐도 질리지가 않은 풍경이에요. 여기 앉아있기가 더 좋은데요?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지금 뭐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멍 때리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괜히 앉아있으면. 특히 빗소리 따닥따닥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는 대로 하는 소리. 예, 그 느낌에. 정말 그때 되면은 남자들은 다 막걸리 생각이 나겠죠. 막걸리에 전, 네, 파전. 우리 전 담당. 전을 붙여주세요, 실제로? 네, 주말에 와서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애기 아빠가 먹을 전을 일주일치를 이렇게 해서 냉동시켜 놓고 가고 있습니다. 네. 1층 테라스에 놓인 해먹에 누워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는 아내. 부부 모두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인데요. 어때요? 낭만파 남편의 아내를 위한 러브하우스. 이 정도면 성공한 건 맞죠? 귀촌 선배에게 듣는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귀촌 기능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제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서 땅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주말 농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한 가운데로 갈 필요는 없더라도 그 옆에 이웃이 있는 그런 땅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골은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가 스며들어야지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도시의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저 자신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융화가 돼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데가 아니라면은 그 마을의 전체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조언을 듣고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용기가 좀 나시나요? 체리마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년 동안 미리 와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집과 텃밭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역시 그 과정을 거친 만큼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답니다. 귀농을 하시면서 정착을 또 하셨잖아요. 네. 이 집이 또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위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 살아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안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 이제 가고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골 사람 다 됐다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루는 잘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오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안식처 같아요. 저 역시 돌아갈 곳이 있구나. 네. 좋다. 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집을 보면 집주인이 보인다고 하죠. 집주인의 성향과 생각이 집에 고스란히 묻어나니 말이죠. 하지만 오늘의 마이맨션에서는 마을의 풍경을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안정과 힐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은 부부. 앞으로 그만큼 더 행복하세요. 마을의 풍경을 정원으로 담은 세컨 하우스 마이 맨션.
네, 아우 멋진 풍경 잘 봤습니다. 네. 아까 혜정 씨가 서울에서만 살던 아내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나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멋진 집. 특히 연못이 이렇게 풍경에 쫙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운치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연못이 있으니까 아내분이 안 반할 수가 없겠죠. 네네. 특히나 1층 발코니는 명당 자리더라고요. 네. 시원한 바람도 좋고 또 풍경도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건축주가 말한 멍 때리기 좋은 장소, 또 힐링하기 딱 좋은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진짜. 너무 예. 좋겠다. 저는요, 사실 그 아내분을 위해서 만든 영화관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요즘 뭐 기기들이 저렴하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 영화관으로 만들어진 이 장소는요, 주중에는 이제 마을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오는 주말에는 영화관으로 사용하면서 영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네. 이 공간마저도 남편분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불타는 연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적당히 떨어져 있다 또 만났다. 떨어졌다. 연애 감정 계속 가져갈 수 네. 있는. 저희가 딱 보면서 주말 별장 같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집이 세컨하우스 컨셉의 느낌인데 세컨하우스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점. 저는 벽면을 가득 채운 LP판 이런 것들이 조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점들. 네, 일단 세컨하우스는 집이 두 채를 보유한 셈이잖아요. 네. 따라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네. 이에 더해서 건물의 규모와 또 용도별에 따라 고려해야 될 법적 사항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항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이용할 용도로 집을 짓는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네요. 집 두 채 세금 요건 요즘 잘 좀 고려를 해봐야죠. 예. 맞아요.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무섭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집에 관한 좋은 정보, 그리고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멋진 집 구경하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구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혜정 씨와는 건강한 뷰티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요. 음악이나 음성을 녹음해서 이 축음기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만든 둥근 모양의 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은 레이저, 2번 레이스, 3번 레슬링, 4번 레코드판입니다. 레슬링도 한 판. 할 수 괜찮네요. 있나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이맨션 그 집주인 댁의 요 판들이 아주 쫙 있어요, 그렇죠? 한번 쫙 네, 듣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 좋아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는 네. 나만의 습기 잡는 슬기로운 생활법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습기가 네. 축축하잖아요. 이럴 때 뽀송뽀송하게 우리 집을 좀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좀 눅눅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처져요. 네. 네. 알려주시면 저희도 바로 여기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40대 이후로 자꾸만 살이 찌고 몸이 찌뿌드한 게 여기저기 아파오는 것 같아 운동을 시작했죠. 제가 선택한 운동은 배드민턴, 그리고 공원에서 팔굽혀펴기와 철봉에 매달리기도 틈틈이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니 살도 많이 빠지고 정말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가 심하게 아파왔어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게 바로 50견인가? 특별히 어깨 부상을 입은 적이 없어 좀 쉬면 낫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낮에는 좀 참을만 하다가도 밤이면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칠 정도였거든요.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은 혹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배드민턴을 했다고 하니 이건 50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셨어요. 에휴,
가볍게 생각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꽤 오래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건강한 뷰티에서 어깨에 찾아온 불청객,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배드민턴 치다가 어깨 통증. 맞아요. 저도 예전에 스쿼시를 치다가 좀 어깨가 한동안 고장이 나서 오. 좀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정형외과 김창희 원장 함께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팔을 원활하게 움직이고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이러한 힘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는 회전근개 힘줄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약해지게 되고 어깨 사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혹은 이렇게 약해진 힘줄이 뭐 넘어지면서 팔을 짚는다든지 네네.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하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래도 그림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디 그러니까 있는지. 저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깨 힘줄이 파열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원래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오십견을 떠오르기 쉬운데 네. 그렇죠. 어깨 힘줄이 손상되는 회전근개 파열도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많이 쓰는 남성이나 또는 뭐 가사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여성 등 예. 뭐 보통 한 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뭐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수영 등 그 어깨를 많이 쓰는 스포츠 활동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지만 보통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배드민턴, 테니스, 뭐 수영, 야구 등 이제 팔을 이제 머리보다 올려서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깨나 팔 이런 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깨 관련해서 좀 이제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정확한 증상이 일단 궁금합니다. 뭐 단순히 통증만 있다든지 아니면 뭐 팔을 올릴 수 없다든지 뭐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요. 예. 팔을 움직일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과 함께 마찰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네. 특히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들어올 때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어깨 근력이 약해져서 뭐 스스로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어깨가 아프면 뭐 50견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네. 일반인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깨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면은 뭐 보통 오십견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일단 증상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가장 큰 차이점은 팔의 운동 범위입니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서 팔을 앞, 뒤, 옆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깨를 받쳐준다든지 하면은 뭐 팔을 거의 끝까지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신체 검진을 먼저 해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영장의학과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치료가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잘 되나요? 저도 옛날에 어깨 아팠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쉬었거든요. 한 몇 개월, 1년 가까이를 그냥 너무 아파서 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회전근개가 이제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파열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어깨 관절에 운동하는 것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어깨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기 전 단계에서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그리고 주사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등 운동치료를 병행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뭐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한번 파열이 진행된 어깨 힘줄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깨가 뭐 통증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어깨 근력을 길러준다든지 어깨 유연성을 키워주는 스트레칭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수술은 뭐 최후의 선택하는 좀 방법이겠죠. 그거는 정말 증상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그러니까요. 같은 네. 느낌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 중에도 완전히 파열되기 전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고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깨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수술적 치료는 뭐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파열이 어느 정도 됐는지 뭐 기능 저하라든지 통증의 정도가 어떤지 어떻게 손상을 당했는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술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저 화면이 그 화면인가 보죠.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초소형의 정밀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네. 어깨에 삽입해서 이제 눈으로 직접 파열된 부위를 확인하고 눈을 이제 보면서 힘줄 파열을 봉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수술 시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짧은 편이고 최소 절개로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뭐 출혈이라든지 흉터가 적고 이제 고령의 환자라든지 지병이 있는 환자들도 무리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어깨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뭐 간단한 운동법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먼저 이제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자세라든지 높은 베개를 베고 그리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일단 펴주시고요. 네. 이제 수시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은 뭐 제일 기본적으로 뭐 기지개를 켜준다든지 목을 이렇게 뒤로 제껴서 천장을 보는 자세를 취해서 이제 뒷목이라든지 어깨의 근육을 완화시켜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려져 있는 어깨를 뒤쪽으로 쭉 제껴준다든지 아니면은 벽이라든지 낮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팔굽혀펴기 같은 걸 하는 것도 도움이 네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우리 혜정 씨가 계속해서 막 천장 보고 예,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이제 한번 파열된 힘줄은 스스로 재생되거나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진행하게 되고요. 예. 이제 파열된 힘줄이 안쪽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이 위축되게 되고 어깨 관절이 변형이 생기고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깨 기능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일단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은 조기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제가 제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저처럼 그냥 아프다고 계속 계시지 마시고 네네. 혹시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놔두면 더 진행된다고 하니까 꼭 병원 찾아가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건강 부티뷰티의 정형외과 김창희 원장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퀴즈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아까 나갔습니다만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자, 오늘 문제는요. 음악이나 음성을 녹음해서 축음기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만든 이 둥근 모양의 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레이저, 2번은 레이스, 3번은 레슬링, 4번은
레코드판. 네. 자, 들을 수 있는 것.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나만의 습기 잡는 슬기로운 생활 방법이라는 주제 문자인데요. 사실 요즘 같은 좀 축축한 날씨에 우리 집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습기가 잘 잡혀요 하는 거 네네.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뭐 그냥 에어컨으로 요즘 제습 기능으로 빵빵하게. 네, 문명의 기계 문명에 기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네. 어쨌든 많이 보내주시고요. 바로 다음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 소식 함께 만나볼 텐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곳들이 힘들어합니다만 특히 학교에서들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죠. 갑자기 없던 그 온라인 수업들도 준비했어야 됐고 지금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전히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강원도의 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전교생이 모두 이 등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수상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학교를 저희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자연 속에 자리한 작은 학교, 이곳은 현북초등학교입니다. 교실에선 비대면 영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같은 시각 운동장에선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나무에 치렁치렁 줄을 감고 뭔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현북초등학교의 수상한 하루,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학교. 전교생 16명의 작은 학교는 늘 폐교를 걱정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으로 꾸준히 전학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코로나19가 기승인데 다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저희 현북초등학교는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전교생이 16명, 유치원 5명인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긴급 돌봄을 거의 원하셨고 아이들이 한 반에 4명, 5명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돼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조금 하고는 거의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현북초등학교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무럭무럭 키워낼 수 있었죠. 자연 속에 위치한 학교답게 아이들도 자연 친화적으로 자라는데요. 매년 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오늘은 어떤 걸 수확할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밭을 파보면 뽀얀 감자가 쏙! 아이들이 직접 흙도 만져보고 또 이렇게 막상 알고는 있는데 또 캤는데 그 안에서 감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실로 돌아온 초등학생 친구들, 이번엔 3D 프린터를 배웁니다. 감자밭과 소프트웨어 수업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사고를 길러주기엔 더없이 좋은 수업들이죠. 직접 디자인한 나만의 화분이 금세 완성돼갑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선생님 손잡고 신나게 뛰어온 곳은 학교 건물 바로 옆에 가꾼 작은 텃밭인데요. 여름이 무르익으면 제철을 맞이하는 요 과일을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 뭐예요? 블루베리 따고 있어요. 자그마한 손으로 부지런히 수확하는 아이들. 블루베리가 많이 열려 아이들도 신이 났네요. 아이들 전교생 숫자대로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를 해서 매일 같이 물 주고 가꿔서 올해 처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따서 이제 가서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를 갖고 유치원으로 돌아온 아이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달콤하고 시원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믹서기에 블루베리를 가득 넣고 달콤한 맛을 더해줄 꿀도 조금. 이제 부드럽게 갈아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직접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 완성!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나이미는 어떤 맛이야? 땅이 싹을 틔우고 아이들이 정성으로 가꾸고 햇볕이 함께 키워준 블루베리. 농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과정도 자연스레 터득합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다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능숙하게 헬멧을 착용하며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니 뭔가 색다른 활동이 펼쳐질 건가 봅니다. 어떤 수업인지 궁금한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간단한 이론 수업을 하고 준비 운동까지 꼼꼼하게 마친 후에야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 시작. 그런데 기다란 로프에 매달려 나무에 오르는 아이들. 갑자기 웬 나무 타기? 이게 대체 무슨 수업이죠?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수업은요, 트리 클라이밍이라는 수업입니다. 이제 원래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수목 관리자가 그 나무 위에 직접 올라가서 로프를 이용해서 가지치기와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인데, 지면에서 두 발이 뜬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공포심이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한 발 한 발 올라감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고소공포증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신체적으로 심신의 발달이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편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10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플라타너스인데요. 아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즐거운 놀이터가 돼주는 듬직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 위를 줄 하나의 의지에 올라간다니 너희들 무섭지 않니? 아래서 지켜보는 어른들이 더 무서울 지경인데요.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편안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애들이 되게 잘 타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지난번 처음 하고 오른 두 번째인데 아주 잘 타네요, 정말.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수업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지난번에 아이들이 이 나무가 크니까 나무를 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 놓고 타게 했더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서 이 매듭을 이용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수업을 그러면은 아이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찾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트리 클라이밍은 그동안 집에만 있어 갑갑했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수업입니다. 자연을 품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넓은 운동장이 있어 아이들은 여전히 밝고 즐겁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어때요? 더워요. 높이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거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키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늘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는데 다음엔 더 많이 올라가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현장 학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면 취소를 하다 보니 그렇다고 교실 안에서 우리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밖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저희 학교는 다행히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그 활동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걸 조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북초등학교의 즐거운 하루,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밝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네, 요즘 같은 때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은 학교의 장점이자 또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딴 거보다도 트리 클라이밍 이런 거 저렴한 때는 저런 게 최고예요. 맞아요. 타잔 흉내 낼 수 있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예. 네, 자 작은 학교 양양의 현북초등학교의 네. 수상한 하루가 아니라 아주 부러운 하루 저희가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 문제는요. 음악이나 음성을 녹음해서 이 축음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든 둥근 모양의 네. 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레코드판 네. 4번이었습니다. 이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자,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9317님 그리고 5320님 두 분 축하드리면서 네. 먼저 9317님 저희 집은 신문지가 많아요. 오늘 주제 문자가 그 습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네, 있나. 맞아요. 신문지가 많은 남편이 15년째 종이신문을 보고 있어서요 하시면서 평소에는 창문 닫고 고기 구울 때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습할 때는 옷 사이사이에 또 이불 안쪽 신발 안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맞아요. 신발 같은 데 특히 이제 신문지 넣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자는요. 5320번님이요. 네네. 저희 집은 장마철에는 가끔 보일러를 틀어서 집안의 습기를 없앱니다. 아. 바닥도 뽀송뽀송해지고요. 습기도 없어지니까 기분도 짱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약간 날씨가 더울 때도 너무 습할 때는 좀 보일러 트시는 분들 좀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어느새 이제 계절이 가을로 다가오면서 가을도 이제 곧 다가오기잖아요. 가을 벌써. 앞두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감 백신 접종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계절이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그 시기가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9세 미만으로 네. 한 번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이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그 시기가 9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백신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한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자막으로 잠시 소개가 나갔습니다. 아이별로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요. 꼼꼼하게 지금 또 나가고 있죠.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 집중 시기 나가고 있는데요. 가까운 동네 병의원 또 보건소 이렇게 문의하셔서 무료 독감 백신 꼭 접종하시고 안전하게 또 가을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청소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범위가 고3까지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그리고 빼놓지 않고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자, 내일 아침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사찰 복다림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초대석에서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